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시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단기 조정권은 맞아요. 네, 조정이란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네, 단기 조정권이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횡보 등락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래꼴에 달리고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적정 가격대가 있겠죠. 지지하지 못하는 그 가격대를 이탈하고 하향 이탈하고 내려오게 되고 5일선, 11선, 22선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인 또 조정이 되는 부분이고, 근데 시장은 아직 크게 내려 서려고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도 장 초반에는 좀 판 듯 좀 던지자라고 생각했던 기관이든 외국인은 좀 관망을 좀 하고 있고요. 금투의 움직임이 좀 특이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던진 듯 하다가 다시 가져가 버리고,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는 1%대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괜찮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지난밤 GPT 관련 종목들, 미국장,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왔다 갔다 또 했던 상황이고요. 엔비디아도 시간에 큰 상승을 보였던 그런 배경으로 국내 시장이 장 초반에는 좀 흔들렸는데 금리 인상이 동결되고 그런 소식과 함께 시장이 약간 돌아서는 흐름이겠지만, 현재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장을 무조건 간다라고도 또 이제 속단할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가 진짜 아무도 몰라요. 네, 여기서 좀 더 횡보 등락을 하고 가격 조정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재차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2월 달에 조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정을 보일 듯 하다가 조정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모든 종목 우리가 다 던질 수도 없고, 또 모든 어떤 현금 비중을 100%로 만들 수 없는 것이 또 지금의 그런 시점이고, 그죠? 네, 그래서 물려있는 것들은 또 탈출하는 것도 탈출하고, 또 신규로 1차 매수하고, 선매수했던 것들, 손실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사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대로 완만하게 조정을 보내고 다시 간다고 보면, 3월달, 4월달은 생각지도 못하게 좀 더 강한 시장이 또 될 수도 있겠다라고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또 어떠한 돌발적인 악재가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너무 기대도 하지 말고요. 너무 쫄지도 말고요. 그런 식으로 그냥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항상 적정 비중, 최소한 2에서 30%의 현금 비중은 가져가는 것이 맞고요. 현금 비중을 70%, 80% 만드는 건 말도 되지 않은 그런 시장이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종목 수도 압축할 거 압축하지만 7개에서 10개, 작으면 5개 정도는 항상 쥐고 가는 그런 또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스윙이든 중기 스윙이든 들고 가는 부분이겠지만, 급등이 나오면 내가 생각했던 수익률의 추가적인 상승의 어떤 마디들이 나오면 챙기는 것은 맞다. 그래서 항상 수익은 챙기면서 대응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주식을 하니까. 어제 잠들기 전에 사실 유로메카를 계속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때 못 잡았거든요. 다시 10%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저는 2만원대 라인을 꺼놓고 일단 지지가 보이네라고 이제 봤던 부분인데, 한번 언급 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강조를 못 드렸어요, 제가 유로메카를. 근데 사실 유로메카는 1월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되돌려 보세요. 네, 12월 달 영상, 1월 달 영상 다 보세요. 다 말씀드린 거예요. SBB테크든, SBB테크가 어제 얼마큼 있어? 네, 있죠? 5만원, 5만 5천원이네요. 이때 다 설명드린 거예요. 예, 다 설명드린 겁니다. 보유자 영역으로 들어갔는데, 더 간 거죠.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때 말씀드렸어요. 조금 늦게. 여기 돌파할 때.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말씀드렸어요. 말씀 안 드린 종목이 없어요. 네. 더 가는 걸 어떻게 해요? 유로메카는,
아, 이거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제 잠깐 이제 수급 등을 보니까 금투가 좀 담고 해서 아침에 제가 그래도 저한테 끝까지 응원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이전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후원 패밀리 분들에게는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좀 맞진 않았지만 시가 이하죠. 시가 이하. 시가 포함 시가 이하. 그래서 뭐 시가 이하는 시가 포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오전 8시 42분에 말씀드렸고, 로보티즈도 좀 보자, 좀 눌러 좀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로봇주 두 개를 다시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좀, 이 사람이 갑자기 또 로봇주를 왜 이야기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가는 놈이 더 가는데, 보고 있으니까 너무 열받으니까, 제가 의견을 드린 거죠. 드렸는데, 예, 상한가 들어갔어요. 예. 예, 하루 만에 상한가 들어갔고, 기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모든 이제 약간 내려오는 캔들의 어떤 꼭지점이 보이는데 그으면요 돌파를 했거든요. 돌파를 했는데 어제까지 보면 거래량도 한 470% 터지면서 주경 사이즈 롱바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파라볼릭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파라볼릭이 첫 번째 밑에 생기게 되는 경우가 되면 들어가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장 시작 전에 말씀드렸는데 장 시작될 때 갑자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전화를 좀 받다가 처음에 못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받다가 가면 전체 패밀리 분들에게 강조를 좀 드렸겠죠.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9시 17분, 18분 때 제가 이제 강세에 올라간다라고 해서 전체 텔레그램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사람인지라 개인적인 어떤 용부가 있다 보고 전화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강조를 못 드렸다 이해를 해주시고 항상 장 시작 전에 꼭 그날에 좀 편입하고 싶은 종목은 후원 패밀리 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린다는 약속은 지금도 잊지 않고 1년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응원의 박수를 끝까지 제가 이 유튜브 활동을 접는 그날까지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일단 수익을 지금 챙길 구간은 아니죠. 네, 좀 더 가는 것이라 보고 한 번, 두 번 더 상승의 각이 나오면 그때 분할익절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가 정말 강하네요. 네, 강합니다. 아직 뭐 실적으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강하다. 그러나 언젠가는 또 꺾인다. 주식이랑 그렇고 보유적 영역으로 들어갔고 상승할 때마다 계속 조금씩 파는 거예요. 5%든 10%든 그날의 수익 난 거는 계속 파는 겁니다. 이제 예, 계속 파는 겁니다. 티로보틱스도 파는 구간이고요. 계속 파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보자. 패밀리 영상은 계속 남겨드리고 있어요. 네, 남겨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소개를 좀 드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아침에 또 일어나서 이런저런 뉴스를 보다가 아가방 컴퍼니 또 눈에 들어와서 딱 한 종목 또 이렇게 추천드렸습니다. 추천하기보다는 공부를 해서 공유를 드렸다는 부분이죠.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아침 7시 30분. 그리고 드론 쪽 이야기 드렸죠. 드론 말씀드렸고 그래서 자 아가방 컴퍼니 잠깐 차트 흐름 볼까요? 네. 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항상 매수의 타점을 잡을 때 조금 올라갔지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5일선 근처에 사시면 돼요. 내려주죠. 5일선 터치할 때 사면 뭐죠? 9% 혹은 7% 먹잖아요. 그죠? 그렇게 접근해 주시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여기 거래가 크게 터지고 추세를 어쨌든 단기 추세 우하향 추세 돌파를 했죠. 그리고 5일선 22선 안착이 나왔죠. 담고 싶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가 이하. 시가 이하로 담으면 되잖아요. 시가 이하로. 이렇게. 시가 이하로. 예. 가능한 5일선 근처에 담고 짧게 먹어 같으면 여기도 캔들 하나가 2.57%. 여기도 2%. 여기도 2.78%. 이렇게만 먹어도 5% 먹거든요. 그래서 수익 챙기시면 돼요. 네. 단타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뭐 전문가들 많은데 제가 아침에 모닝 브리핑 드리고 장중에 의견 드린 그런 종목들만 흐름을 캐치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일주일 동안 두세 개 종목은 짧게 다 수익 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공부를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토엔 같은 경우에도 패밀리 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네, 관심 종목 놓고 보시라고. 보시다 보면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누를 때 보거나 혹은 오늘 같은 경우도 시가 이하, 갭이 좀 떴으니까 시가 이하 보고 5일선 근처일 때 사면 장중 또 뭐예요? 10% 먹잖아요. 12.8% 올라갔잖아요. 이 끝날까요? 오토엔이?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예. M&A 이슈도 있고, 네. 뭐 뉴스는 재료는 다 찾아보세요. 근데 지금 구간은 뭐 특별하게 한 종목에 대해서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냥 심플하게 보시고 너무 무겁게 보지 마시고 가볍게 봐도 그렇게 대응을 또 해야 되는 시장이고, 네, 그렇습니다. 수익이 좋으면 팔고요. 더 가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죠? 근데 수익이 났는데 좀 아쉽다. 그럼 또 눌러주면 5일선 손절까지 하고 보는 거죠. 짧게 보신 분들은. 그럼 5일선 이탈하면 그냥 파는 거예요. 네. 뭘 고민을 해요.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5일선 손절까지 하는데, 예. 이탈을 하잖아요. 그럼 팔면 되잖아요. 예. 그 손절을 무서워하면 수익을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시장이고요. 셀바스 AI 이런 거 어떻게 쫓아갈 거예요? 그냥 5일선 근처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신 분들은. 아니면 안 해야죠. 못 하는 거죠. 그냥 보는 거죠. 예. 어떻게 해요? 이게 날아가 버린 걸. 그냥 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 자, 셀바스 AI, 솔트룩스, 토코난 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핀텔,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말씀드린 것들이죠. KT, CS, KT, IS, 한컴 위즈는 아직 못 가고 있네. 또 애매하죠, 들어가기가. 예. 크게 내려갈 것 같진 않지만 여기 수익을 못 거둔 분들은 다시 들어가기 힘든 부분이죠. 자,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힘내세요. 네. 그리고 제 영상을 또 너무 편하게 보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가볍게도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말 고민 많이 해서 종목들 공유드리고 있고 기법적으로 다 함께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죠. 위메드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올 때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줄였으면 절반 비중이든 30% 비중이든 들고 가야 돼요. 네.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만한 재료가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위메드 플레이는 5일선 지지받고 올라가죠. 꾸역꾸역 가는 부분이고 저 위에 721선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내려온다. 내려오면 여기서 만약에 5일선 이탈했다. 그러면 절반 파시고 절반은 하방에서 다 받치던가 뭐 전량 매도하고 하시든가. 근데 전량 매도했는데 11선 터치하고 올라갈지 오른쪽 행보도는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다 그러하죠. 네. 자, 시장이 강하긴 한데 조정은 장중에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장 시작과 동시에 그냥 막 꼬라 박을 수도 있고 장 후반에 밀릴 수도 있고 막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언제 어느 때 시장의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항상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나 오른쪽 횡보등 나가는 흐름이 의미가 있게 괜찮게 나오겠지만 21선 이탈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생명선 이탈하게 되면 조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 언제든지 또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언제든지 또 내려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잘 좀 해주시고 LG전자는 좀 잘 가죠. 예, 잘 가고 있는데 신규 매수 또 쫓아가기가 좀 힘든 시장이잖아요. 네, 또 가진 자 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절반 이상 비중은 들고 가고요. 절반 이하의 비중은 상승이 나오면 좀 파는 게 항상 괜찮은 것 같고요. 너무 모든 걸 꽉 쥐고 가지 마시고 흔들립니다. 그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이제 모트렉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적산병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기간 수급도 같이 보세요. 팔고 사고 막 좀 규칙적인 흐름을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 그 고점을 돌파를 했고 여기를 돌파하기 위한 뭔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돌파를
기대를 하고 갖고 가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조정을 보이면 신규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항상 추세 하단, 추세 하단에서 보아야 되는 부분이죠. 선매수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보자, 모트렉스도 강했고, 자율주행 섹터들 중에서 파인 디지털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꼬리가 워낙 많이 달려서 정말 좀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는 부분인데 여기 21선을 지금 바로 이탈할 것 같진 않아요. 거래 터지고 가는데 근데 웃긴 것은 거래 한번 터지고 또 쉬어요. 이게 쉬죠? 쉬거든요. 연속적으로 거래가 터지면 괜찮겠지만 이전 한두 달 3개월 한 6개월간 내 데이터를 보면 좀 애매하다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모트렉스, 인포뱅크, 네,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정도까지만 자율주행 쪽으로 보시면 좋고, 우주항공 쪽은 항공청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이 나와서 AP위성이 대장이에요. 근데 지금 트레이딩 관점 볼 수는 있겠지만 신규 매수 자리는 또 힘들죠. 가진 자의 영역이고 상승이 나올 때마다 지금은 이제 분할 매도권 들어갑니다. 항공 중에서 유행 관련 종목으로 좀 크게 부상이 됐던 것이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전에 공부한 거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실적 안정성이 보이고요. UAM 관련 종목이고 록히드 마틴, 보잉 등이 고객사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우주 전문 기업이고요. 국내 모토로라사와 모토로라 아닌가? 협업을 하고 있고 방산, 네, 우주 산업을 확대 중에 있고요. 도심 교통항공 UAM 사업 확대의 수혜 종목으로 한 번씩 번쩍번쩍했던 그런 종목이다. 지금은 또 신규 매수는 저는 아닙니다. 신규 매수는 항상 밀집되어 있을 때, 단기 이평선이 밀집되는 이런 가격대에서 보는 부분이고 올라간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유 뭐냐면 조정을 보이면 쌍봉치고 내려올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좀 왔다가 좀 접어주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깝다. 네, 이런 것 좀 보면 아까워요. 아쉽죠. 네, 이 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16,000원대에서 여기 고점이죠. 자, 다른 종목들도 제가 소개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괜찮고. 세아 메카닉스도 좀 돌려주네. 추세 딱 맞고 올라가죠. 예, 세아 메카닉스도 그러하고. 지금 우크라 재건이거나 건설주들이 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서현타 멜타도 올라갔듯 하다가 밀려버리고 현대해버다임도 애매하고 데모도 애매하고 유신도 다 애매합니다. 한미글로벌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다스코. 근데 아마 다 들고 계실 것 같아요. 들고 가자고요. 예,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더 걸리는데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종목들을. 우크라 재건 종목들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다려보자고요. 네, 지금 기다려보면 진짜 확 튈 때, 그러니까 데모는 좀 튀었죠, 여기서. 예, 이날 16%, 이날 10%, 대장주간쯤에 튀었는데, 진짜 기다려보자. 예, 기다려보자. 예, 손해보고 팔지 말자. 그렇게 정리하고 싶은 종목들입니다. 설명드리고 싶고. 사조시푸드는, 이제 보유자 영역인데,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 나름 결정을 해보세요. 그냥 들고 가기 싫다면 그냥 막 좀 올라가면 좀 매도해 보시고요. 근데 저는 이제 후원 패밀리 분들에게는 거래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매도할 생각 없다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익절하신 분도 있겠죠. 이때 샀으니까 5,000원대 샀으니까 수익률이 크지 않고요. 크지 않은데 일단 저는 좀 더 들고 가고 싶어요. 예,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제가 좀 강조를 못 드렸지만 뉴로메카 자, 수익 챙기신 분들 혹은 보유하신 분들 또 오랜만에 또 상한가 가게 되는 종목을 또 언급드려서 네, 그 당일날 언급드린 거죠. 네. 저도 나름 좀 기분은 좋지만 좀 약간 좀 그래요. 예, 마음이 좀 더 강조 드릴 걸, 한 번, 두 번 더 강조 드릴 걸, 차트 설명 미리 한 번 더 드릴 걸, 이렇게 껄껄껄 하면서 오늘 하루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네, 기법적으로 잘 대응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체 영상은 다시 주말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